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51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막 졸리기 시작한 송지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졸린 박목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고 있나요? 규채입니다. 자고 있는 와이큐츠입니다. 힘드네요. 아, 그쵸. 힘드시죠? 앞에 녹음 계속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네. 오늘 저희 이번에 대주제인 황금의 길이라는 큰 주제 아래 제가 선택한 소주제는 살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로 정했습니다. 저 요즘 이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올해가 뱀띠인데 제가 뱀띠잖아요? 아, 진짜요? 예. 어. 그러니까 네 바퀴가 온 거야. 그러니까 한 바퀴가 더 가면 60갑자에 60이 되는 나니까 약간 느낌이 다른 거야. 오. 그래서 정말 내가 일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언니 불가리 하나 사야 되겠다. 뱀. 아씨. 목에 뱀 하나 둘러줘야죠. 무거워. 목 디스크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 내가 목 디스크다가 목걸이 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빼도 목이 참 가볍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나이도 나이인데 내가 너무 무심하게 살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빠져갖고 요즘에 좀 고민이 짙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두 분 톨스토이 단편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단편 읽어보셨나요? 읽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단편집으로 여러 개 있었거든 예, 거기에. 예, 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예, 이런 거랑 같이. 뭐 세계 명작 뭐 이렇게 쫙 시리즈 있는 것 중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얼마만 뭐 맞아. 걸어가면은 뭐 거기까지 땅을 주겠다 어.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욕심부려서 결국 죽어서 무덤 한 평 자기 누울 수 있는 공간밖에 못 봤는데 음. 되게 어리석다 응.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어린 나이에 나도 그랬어 진짜. 예, 바보다 어. 시간 계산을 잘했어야지 해놨어야지. 막 이런 생각했는데 사람의 욕심이 그만큼 끝이 없구나. 음.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이만큼을 더 가질 수 있을 거야. 저만큼까지 내가 다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가다가 손에 쥐는 거 하나 없이 관에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매장도 안 하니까 진짜 가루로 내야죠. 가루가 될 건데. 네. 마이크 체님은요? 어리석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그만큼 얻을 수 있다. 음.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분수의 이상의 것을 얻으려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이게 뭐 제가 잠깐 요번에 대본 쓰느라고 잠깐 찾아보니까 이게 뭐 러시아의 민화? 뭐라지? 전해져 내려오는 말? 설화. 뭐 그런 거를 이제 톨스토이가 각색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쓱 읽었는데 그게 아예 단편집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 안에 들어있던 단편이었어요. 아, 근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뭘로 살지? 뭐 기억이 좀 안 났는데 나중에 사랑인가? 이랬는데 얘는 너무 기억에 남았거든 진짜. 왜냐면 역시 사람이 욕심 부리면 안 돼. 그게 1차원적으로 딱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책 속의 농부가 파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클 잼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 분수에 안 맞는 욕심을 부리고 사는 거 내가 그런 거 아닌가. 나한테는 뭐 한 10평 정도만 했으면은 딱 그만큼만 딱 돌아서 들어왔어야 될 것을 내가 마치 한 뭐 그러니까 10,000평 정도를 내가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갖고 아직도 밖에서 헤매고 그리고 결국에는 들어와 갖고 내 땅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여기는 결론은요. 들어와서 죽어요. 아, 객사가 아니고. 객사가 아니고 아니었군요. 들어와서 죽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뒤는 모르지만 그 땅이 유산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은 죽기 전에 되게 좋아하고 죽었대. 좋아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이거 내가 들어와서 내 거야 뭐 이러고 했는데 그러고 바로 죽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도 내 분수를 모르고 지금 아직도 밖에서 걸어 다니면서 힘들어서 헉헉거리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을 지금 했고 아니면 파움에게 이제 어떤 이런 기회 같은 게 나한테 안 왔나?
안 와서 내가 모르고 있나? 뭐 내 그릇대로 내 크기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크기를 모르고 사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별로 욕망이 별로 없어요. 욕심이. 꼭 이거를 달성하겠어. 내가 이걸 꼭 반드시 이루겠어. 뭐 혹은 내가 이거 꼭 반드시 가질 거야. 음. 여행을 꼭 갈 거야. 음. 저 가방을 꼭 사겠어. 아니면 뭐 이번에는 내가 보험왕이 될 거야. 이런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야. 어릴 때도 그러셨어요? 예. 어. 어릴 때부터. 그 공부 열심히 안 하는데 네. 적당히 공부 잘하는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해서 문제인 거야. 아예 잘했으면 학교에서 나를 조금 욕심을 냈을 거고 혹은 못했으면 부모님이 안달복달을 했을 텐데 애가 가난한 집이니까 이제 공부시키는 것 치고는 성적이 나오고 나도 내가 공부한 것 치고 성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형 공부도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약간 88점 맞는 그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살았는데 평균 조금 위에 있는 애들 있잖아. 그래서 중상. 그래서 인생에 간절함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즘에 요거에 좀 꽂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은 각자의 인생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X로 얘기하면 서로 괴리감 많이 느낄 수도 있으니까 대략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면 뭔 얘기인가 가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듣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정답을 알고 생각해 놓고 저렇게 뜬금없이 질문하면 자기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 라는 좀 얘기를 좀 들어봐 갖고 요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일단 지금 사는 건 좀 괜찮거든요. 제가 뭐 엄청 좋은 아파트에 살고 뭐 엄청 좋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옷도 약간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체로 입고 다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신발이에요. 나이키거든. 나이키. 언니 로에베 퍼즐백 있잖아요. 그치. 그거 안 들고 다니잖아. 안 들고 깜빡해졌네. 지금 오늘도 네. 그냥 나이키 신발이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꾸미는 것도 별로 안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제 나이 또래는 그래요. 우리 나이 이런 거 좀 있어야 돼. 그리고 저한테 막 800만 원짜리 팔찌 보여주고 막 그래. 내가 손목 안 아파? 저 손도 많이 닦는 사람이라 반지도 잘 안 끼고 있거든. 물론 커플링이 없어서 안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쟤 뭐 나이치고 뭐 직업치고는 조금 좀 추리하게 다니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냥 괜찮거든. 근데 이제 지금이 괜찮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 그럼 내 노후를 생각해 보면 저는 골골거려도 90은 살 것 같은 거야. 뭐요? 사람 그냥 일은 알 수 없지만 직감적으로? 내 주변에서 다들 네가 제일 오래 살 것 같다고 막 그러거든요. 저 지금 여기 팔에 리브레2라고 해서 당뇨 측정할 수 있는 거 달았거든요. 그걸 왜 달았어? 신세대네 언니. 너무 궁금해서 내가 뭘 먹을 때 당이 혈당 튈까? 관리하는 혹시 튈까?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당이 안 튀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진짜요? 뭐 먹기 전에 대고 먹고 대고 30분 있다 대고 하면 얘가 계속 나오잖아. 근데 지금 4일 아니 한 일주일 아니 한 5일 했는데 200을 2번 넘어갔어요. 200을. 뭐 먹고 넘어요? 어제 막 겁내 단 도너츠 하나 먹었을 때. 저 안 먹고 싶었는데 이거 같이 나한테 소개해 준 애가 걔는 당뇨 지금 진단받았거든요. 해야 되네. 그래서 저한테 먹어보라고. 너도 이거 먹고 얼마나 올라가나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했는데 아직까진 저는 당뇨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건강해. 사람이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일단 그만큼 살 것 같은데 이제 운 나쁘면 100살도 살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약간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내가 괜찮은데 왜냐면 돈을 버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지금 제가 엄마네 집에 살고 있으니까 어이구.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내 몸 하나 누이고 살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마음은 국민평수 84평, 84. 84 타입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좀 관리가 편리하잖아요. 주택은 진짜 관리가 힘들거든요. 나이 먹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근데 그거 말고 뭐 16평, 54? 또 뭐 혼자 살기는 할머니 혼자 살기에는 독거노인일 텐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맞아. 힘들잖아요. 크면. 그리고 그거 아니면 그냥 작은 빌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반지하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월세 내고 사는 거 아니고 내 집이면 하고 했는데 반지하 이렇게 비 올 때 집안에서 익사할까 봐
반지 하나 안 되는 걸로 땡. 음. 그리고 옥탑도 안 돼요. 나이 먹으면 계단을 못 다녀요. 그러네.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살든가 아니면은 엘리베이터 엘베가 있는 데 있다가. 살아야 돼. 여러분 지금의 무릎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다가 뭐 다달이 들어갈 비용, 예를 들면 뭐 세금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 건보료, 핸드폰 요금, 각종 이용 요금 있잖아요. 뭐 수도 요금, 뭐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이런 식으로 생활비. 가끔 친구들 만나서 외식하는 거, 뭐 요 정도. 그리고 건강 여력 되면은 뭐 여행 가끔 친구들이 뭐 가자 그러면 뭐 보성 녹차밭도 한번 갔다 오고, 뭐 나이 드신 분들 뭐 동유럽 이런 데도 많이 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 이제 요양원을 들어가겠지 내가? 네. 그럼 생활비로 쓰던 거야지 뭐 그걸로 충당이 되지 않을까? 독거노인이니까 나라에서 많이 해줄 것 같아 불쌍해갖고. 그러면은 요양원 조금 내거든요 돈. 그렇구나. 그 소득분이 약간 이런 거 그 장기 요양 등급 받는 거랑 약간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적게 한 5, 60에서 한 150 정도인데 그 정도는 낼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되게 소소하고 되게 조촐한 노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도 안 하는 골프를 내가 뭐 그때 가서 골프를 치겠어? 라는 생각도 있고. 두 분은 어떠세요? 약간 요렇게 아니면 액수로 얘기해도 돼요. 액수는 오히려 되게 민망하잖아.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사치스럽나? 아니.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 아니요. 생각이 아니. 달라요. 예. 왜냐면 그쵸. 내가 지금 말하는 이 84 타입 네. 아파트가 저는 이제 교회 근처였으면 좋겠어서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찾아봤어요. 네네네. 이제 제가 부계동에 있으니까 부계동에 있는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 다 되지만 그 주공 아파트 지금 이제 네. 30년 다 돼가는 그 그 아파트는 84인가 조금 적은 건가 한 80 정도 되는 거가 3억에서 4억 사이에 있어요. 근데 적당하다. 지하 주차장 있는 거가 이제 교회 바로 옆에 또 있거든. 새로 생겼거든. 네. 지하 주차장에서 내가 그 바라던 차에서 바로 올라가는. 물론 할매가 운전을 못 하겠지만 그런 거는 4억에서 5억 선에 그때는 있더라고. 뭐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 문제는 제가 이 집의 주거에 대한 걱정을 사실 조금 안 하는 편이어서 그래. 그래서 저는 버는 족족 다 쓰고 사는 거예요. 그렇군요. 보기에 사치스럽지 않은 것뿐이지 돈을 진짜 많이 써요. 깜짝깜짝 놀래 내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희한하게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쓴 돈이 맞고. 맞 그렇지. 힐끈해서 보시면 내가 쓴 거 맞아. 맞아. 박모찌님은 대충? 저는 일단은 먹고 싶은 거를 가격 생각 안 하고 시켜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고. 오마카세 시킬 거 아니잖아. 오마카세 먹고 싶은 날에는 또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럼. 네, 그리고 자가는 뭐 노후가 돼서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주거 형태는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옷 같은 것도 막 날이 추워졌을 때에 그냥 뭐 이렇게 막 명품을 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경량 패딩인데 따뜻하고 좋은 거 몽클레어 얘기하는 거예요? 샀는데 알고 보니 몽클레어?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지나가다 예뻐서 샀는데 몽클레어. 그치. 진짜 좋겠다. 사치스럽다. 되고 속물이다 속물. 갑자기 내가 너무 속물 같네. 아무튼 뭐 그렇고 제가 어쨌든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여유 사항점.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반려동물이 아플 때에 제깍제깍 병원 보내줄 수 있어야 되고 나도 건강검진 받을 때 걔네도 건강검진 매년 시켜줄 수 있어야 되고 뭐 치과 걔네 또 스케일링 하는 것도 있거든요. 스케일링도 딱딱 제때제때 보내줄 수 있어야 우리 집 되고 강아지는 학대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유치원 가고 싶어 하니까 유치원도 다 보내줘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노후에 만약에 아이가 없으면 당연히 아이가 있어도 사실 요양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요양원 간다면 건대 앞에 진짜 좋은 요양원이 있대요. 요양원으로? 네. 그 약간 그 들어본 것 같아요. 호텔 말고 뭐지 네. 그 뭐지? 뭐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는 좋은데 실버타운이 아니고 요양원으로? 실버타운인데 그런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레지던스 같은 아. 느낌의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나도 거기가 거의 들어본 것 같아요. 제일 좋대요, 거기가. 건대? 네, 건대 앞쪽에. 그래서 거긴 또 나가면 또 할 것들이 많잖아요. 젊은 기운도 느끼고. 집 빨아먹겠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왕이면. 네, 왜냐면 집 다 팔고 그다음에 뭐 사회 환원할 수 있는 거 다 환원하고 남은 돈으로 이제 달마다 거기 이제 돈을 낼 거 아니에요. 레지던스 돈으로. 뭐 그 정도 돈 낼 수 있을 정도면 지금 얘기하는 거 좋겠다. 실버타운 같은데.
그래 예, 10억 예. 하면 맞아요. 보증금 몇 15억 인가 억이고 보다. 다달이 예, 200, 300 예. 내는 거 2, 있거든. 300 내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근데 거기서 좋겠다. 건강이 나빠지면 나와야 된대요. 아, 거기 그래요? 예. 거기는 의료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럼 건강이 나빠지면 서울대병원 앞으로 가야 되겠네. 아니 건대병원 가자. 건강 안 좋으면. 아, 아무튼 뭔가 이 정도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니 비슷해요 사실은. 그냥 아니, 내가 백화점에 가서 몽클레어 앞을 지나가지 않을 뿐이야. 그냥 나는 그냥 시장을 그냥 뭐야 보세 이런 데를 지나가서 그 옷을 사는 것뿐이고 인터넷 사는 것뿐이지 똑같아. 근데 그러네. 그래. 어쨌든 좀 그냥 편안한 삶을 어어. 원하는 것 같아요. 예. 누가 의식주가 편안한? 누가 그러더라고. 네. 자기 와이프가 가계부 안 쓰게 하고 싶다고. 우선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아, 돈 걱정 안 하게. 쪼달린다는 느낌 없이. 팍 쓰고 더하기 빼기 안 하고 살게끔 해주고 싶다고. 음. 멋지더런데. 네. 마이클 채님은요? 어떻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안 뭐 되겠어?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고. 근데 사실 근데 그 돈이 많아도 어찌 됐든 많은 돈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응. 좀 가계부를 써야 응.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음. 뭐 저도 비슷하죠. 근데 저는 뭐 사실 뭐 물건이나 그런 거에 대한 욕심보다 그냥 돈 돈으로부터 저 50억이 자산이 50억이 넘어가면 재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산 50억 50억. 자산으로. 그러니까 뭐 저는 근데 현금 자산은 50억. 그러니까. 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말한 거에 플러스 재단을 만들어서 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단체들이나 그런 데랑 같이 재밌는 그 협력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현금 자산 50억은 묶여 있는 돈이고 또 다달이 벌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오. 아 그게 아니라 현금 자산 50억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응. 그게 뭐 배당이라든지 그런 음. 배당주라든지 그런 데 투자가 돼 있거나 아니면 주식이면은 다달 아, 주식으로 묶여 있어도 된다. 네. 오. 이게 묶여 있는데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처럼 황금성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50억. 목표는 뭐 저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액수로 따지면 그냥 대충 따져봤거든요. 이거야. 나중에 집 진짜 집 한 칸 있다고 치고 지금 물가로 따져서 한 200? 다달이 200? 아, 다달이 이면은 200. 그냥 지금 물가면 그때쯤이면 3,400 되겠네. 근데 일단 지금 음. 물가로 따지면은 지금 내가 막말로 막 누구 뭐 사주고 막 이런 거는 할매가 막 얼마 하면 얼마나 하겠어. 자식금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내가 생활하는 걸 쭉 보면 뭐 연금도 받을까? 연금 보험료도 다 냈을 거고 보험은 다 내고 이제 받아야 될 때니까 네. 따지면은 200 정도면은 괜찮겠다. 그래서 저는 연금 200 받을 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거든. 그냥 그거 음.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집 그리고 연금 200 그러면 아마 나는 현금 자산이 0원일 수도 있어요. 그때 돈이 없으니까 아. 돈을 그래서 내가 약간 멘탈이 약간 나간 거야. 아. 전 연금을 잘 넣고 있는데 목돈을 쥐고 있는 게 없는 거야. 아. 그런 느낌. 그래 그 정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 자, 일단 추가로 그러면 그럼 지금의 경제 활동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그거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시간만 있으면 어. 그거 아마 전 넘길 수도 있다고 봐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워렌 버핏도 그렇게 워렌 버핏만큼 부자가 될 거라 생각을 안 하지만 그 사람도 부자가 된 게 복리 때문에 60살이 넘어서부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는 음. 건데 음. 아마 노년일 때는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아, 꼭 친하게 지내야겠다. 근데 친하게 지내면 어차피 먼저 가실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사람 나라 이름 먼저 모르는 거한테 똥칠할 때까지 할 것 같다니까 나 진짜. 그럼 그때 못 알아볼 수도 있지. 그래서 같이 아저씨 똥칠하는 걸로. 아저씨 누구예요? 왜 나한테 잘해줘요 아저씨? 막 이러고. 네. 황부지님은요? 저는 지금처럼 경제 활동을 하면 우리 그 YQ 채님과 함께 경제 활동을 그쵸, 그쵸. 하니까 이렇게 저쪽이 확신에 차 있으니까 저도 확신에 차고 싶네. 좋겠다. 그런 맞아. 그런 말이긴 한데 약간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은 내가 쓰는 씀씀이도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되게 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벌면은 내가 훗날에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모이는 게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맞아요. 근데 보면은 내가 뭐 예를 들면은
200 벌 때는 100을 썼어요. 음. 100을 저금했어요. 음. 그 300 벌면은 200 저금할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50을 저금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왜 그러지? 왜 그런 거야?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그 씀씀이가 더 커지고 내가 생각할 때 내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 품위 유지비가 더 커지는 느낌이 맞아. 드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 제 친구들 우리 음. 나이에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그게 거 해야 뭐야? 돼. 그러니까 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저도 뭐 예를 들어 사회생활 시작할 때 명품 가방 하나는 있어야 돼. 여자가. 결혼했으니까 야 너 다이아 하나 그렇지. 있어야 돼. 캐럿은 뭐 몇 캐럿짜리 다이아 하나는 있어야 돼. 뭐 이거 금도 세트로 있어야 있어야 돼. 돼. 맞아. 뭐 막 이런 식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품위 유지비도 있는 거고 내가 그걸 또 음. 충당하고 싶은 욕구도 막 같이 맞아, 맞아. 생기니까. 예. 왜 체면도 음. 있으니까. 제가 음. 명절에 쓰는 선물비가 네. 저 받는 거 2개거든요. 받는 거 2개요. 스팸이랑 스팸? 나 예. 요번에는 참치 받았어요. 참치는 과일 상자 하나 받아요. 네. 근데 나가는 돈이 100 단위가 넘어가게 나가요. 또 영업을 하니까. 아 근데 이거는 저는 다 거의 교회 분들이고 거의 완전 저는 고객 이런 데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원래 고객한테 선물 안 보내거든. 뭐 몇백 명인데 어떻게 그걸 다 보내줘. 그치. 이것도 있지. 또 요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체면도 생각하니 사회 친구 애들이 뭘 그렇게 졸업을 했어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아이들. 졸업. 근데 어제 만난 애들이잖아요. 그럼 또 뭐 얼마에도 또 지워줘야지. 쥐어줘야 될 거 아니야 또. 이것도 막 몇십이 나간 거야. 애들 가방이 또 되게 비싸요. 아우 난 몰라. 그런 거까지 알고 싶지 않아. 그냥 돈 줄 거야. 그냥 쬐끔만 줄 거야. 그냥 진짜 가서 친구들이랑 과자 사 먹어.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더 들어가긴 하더라고 진짜. 근데 저는 이제 대충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욕심이 별로 없는 독거노인이잖아. 네. 독거노인이니까 제가 집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안 한다는 게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랑 살고 있는 집이 우리 엄마 명의의 단독 주택이잖아요. 네. 3층짜리잖아. 그러니까 땅을 깔고 있는 집이에요. 집은 20년이 건물은 20년이 지났지만 땅값이 있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먼저 순서 대로가면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면 이걸 동생이랑 나랑 사이 좋으면 반반이야. 네. 난 사실 반 못 주겠는데 동생은 우리는 사이가 되게 좋아 누나. 이것도 딱 반반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새끼는 반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 기여도가 훨씬 많은데 내가 이 집에 싱크대를 몇 개를 갈고 이 집에 문짝을 내가 몇 개를 갈았는데 이 밑에 세입자들 거를 엄마도 반반이라고 그래요. 양보해서 반반이잖아. 엄마는 또 아니 아들한테 엄마는 줘야 그냥 되는 너네는 획기잖아요. 반반이야. 누가 나한테 잘하고는 중요해. 물론 저는 제 동생이 결혼해 갖고 손주 낳은 걸로 그냥 효도 다 한 걸로 퉁쳐주기로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은 내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제가 지금 그래서 집이 없어서 가끔 멘탈이 왔다 갔다 해요. 내 친구들은 결혼했든 안 했든 다 집을 샀더라고요. 나만 집을 안 샀더라고, 멍청하게. 그 돈은 다 어디 갔지? 예, 제가 그 돈이 어디 갔어요. 어딘가 있겠죠. 예. 하늘에 쌓여 있을 거예요. 아니 어디 갔어요. 그래서 저기 마포대교 잠깐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저. 그래요? 돈 어디 맞네. 돈이 어디 가고 마포대교 가고 그랬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괜찮을 것 같았는데 아까 이제 방버찌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돈이 더 있으면 좀 더 넓은 집, 더 많은 생활비, 더 많은 여가비를 사용하고 싶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한 거는 전 이거면은 괜찮아요가 아니고 이거는 꼭이에요 하는 약간 최저시급 같은 느낌. 최소한 이만큼은 해야지 내가 노인네가 돼서도 멘탈은 안 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이 말하고 저 말을 해서 집을 지금 없는데 70세에도 집이 없어. 내가 월세를 내야 돼. 이러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지. 뭐 집을 사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에 돈에 대한 이야기, 사실 성경은 돈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물질 얘기 많이 하는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중에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0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려보면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는 요 말씀 혹시 아시죠? 예. 예. 들어보셨잖아요. 이 말씀 이제 그때 들으시고 또 지금 한번 들으시고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뭐 쌓아두지 말아야 되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까 공수래 공수. 공수래 공수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캐세라세라 그냥 다 쓰고 놀자? 욜로? 욜로 보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런 음, 뜻인 것 같아요. 음, 그냥 음, 내가 이걸 계속 막 쌓아두고 욕심 부리고 막 나의 이익을 최극치로 막 다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한 입장에서 보기에 너무 괴로운 일인 것 같은 음, 거죠. 내 자녀가 음, 이미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사는 아이인데 왜 이 세상의 거 어차피 하늘에 다 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 손에 쥐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막 아등바등하면서 왜 이렇게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갈까? 이런 안타까움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불가리 목걸이 걸어야 되니까 목에다가 돈이 없어. 내가 돈이 누가 준다는데 그 지금 목 디스크가 문제겠어. 걸겠지 목에. 그거 살 돈 계산해보고 이걸 뭐 굳이? 약간 이래서 안 하는 거지.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진짜 비단뱀을 걸어주실 수 있는데. 네. 아이크샤님은요? 음. 이건 아까 그 톨스토이 그 단편 얘기랑 음, 같은 음, 맥락이기도 하고 그 마시멜로의 실험과도 같은 음, 거지. 결국엔 음, 뭐 나중에 최대한 참고 다 모은 다음에 이제 즐겨야지 하는데 막 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맥락 이게 즐겨야 된다. 그러니까 뭐 현실을? 그렇죠. 대비를 하되 음, 결국에 그 현재 고통을 그 미래의 그 즐거움과 바꾸는 건데 현재의 인내를. 근데 그게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어느 그게 정도 황금의 길이라며. 황금의 길이긴 한데 저는 제 삶에 있어서 당연히 황금의 길을 걸어야 되지만 좀 모든 거에 있어서 해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결국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데 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그치.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 때문에 현재의 그 괴로움을 온전히 다 감내하기 싫다. 그중에 음, 일부 정도는 현재의 음, 즐거움을 해칭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제 그거고 음. 저희의 가치관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저희는 주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데 그 나오는 배당금은 다 뭐 일단 받아서 써요. 쓰든 음, 뭐 어떻게든 매달 나오면은 그거를 개인 계좌로 옮겨요. 증권 계좌에서. 음, 예. 왜냐면 일단 당연히 그게 배당금도 다 재투자를 해야지 그치. 10년, 운이, 20년 지나지 이게 계산해 보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더라고. 근데 뭐 그 돈 2배 차이나 아깝긴 한데 근데 그냥 지금 당장 그 소소한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음, 그 배당 이렇게 속속 나오는 게 이게 거의 진짜로 근데 투자를 해서 얻은 그 결실을 보는 거니까 뭐 음, 그걸로 물건을 산다든지 아직 그럴 정도로까지 크진 않은데 또 어찌됐든 간에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봐도 거기서 오는 또 즐거움이 있거든요. 현재 주는 그 소소한 음, 즐거움. 그럼 음. 그것도 그리고 미래에 소비하는 즐거움도 있고. 소비하는 즐거움도 있고 이게 저는 그 현재의 즐거움을 즐기겠다. 그러니까 음. 좀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제일 많이 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보면서. 근데 이게 나를 향해서 생각한 게 아니고 남을 향해 생각했던 거예요. 제 주변에 아, 되게 돈돈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말이 돈돈돈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면 늘 투자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음, 그 사람이랑 이렇게 밥 먹으러 가. 그냥 그 사람의 그래도 제일의 관심사가 그 투자인 거죠. 사람의 지금 어, 최고의 그 사람 세계관이 그건 거야. 그러니까 막 어, 주식 얘기하고 어디 뭐 아파트 얘기, 부동산 얘기하고 부동산 어, 코인 얘기하고 얘기하고 맞아요. 그리고 가면은 뭐 얘기하다 말고 여기 막 그 코인 뭐죠? 그래프 나오는 거 보고 음, 그거 막 밥 먹다 갑자기 그거 보고 여는 폰 있잖아요. 넓은 애.
플립. 플립 딱 열면은 막 그거 막 이렇게 그래프 막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유튜브도 맨날 그런 거 본다 그러고 음. 그리고 이제 이 돈으로 내가 나중에 자기 또 각자만의 드림카 가자 드림카. 그러니까 네. 차 막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은 그런 투자나 투자랑 자동차, 어, 후자동차. 네, 그거랑 아니면 이제 가끔 자기가 뭔가 뭐 힘들 때 그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성공 신화 이것만 알고리즘에 걸려 있어요. 자기한테 그걸 저한테 되게 자랑스럽게 보여줘. 자기 알고리즘 이렇다고 해서 계정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데 그런 사람 볼 때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야, 네가 지금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오늘 네 목숨 걷어가신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네. 그런 사람은요. 제가 YQ채님하고도 이제 전에 녹음한 거에서 얘기한 것처럼 뉴스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치. 그 사람이 윤석열을 뽑았어요. 이유는 증권투자세 뭐 그거를 금투세를 인하했는데 넌 뭐 없애준다고 해갖고 뽑았대. 그래놓고 지금 주식 다 빠그라지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욕해. 그러니까 완전 자기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내가 정말 좋은 마음이 아닌 거야. 제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애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뭐야 저거.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결국엔 내가 걔가 부러웠던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부러운 것도 주체치고 사실 얼마 있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저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저렇게 계속 돈을 버는 거 아닐까? 이거. 그것도 부러운 거야. 나는 관심사가 거기 없어서 이러고 있나? 쟤는 관심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일도 더 하려고 그러고 투자도 더 하려고 하고 저는 남는 시간에 TV 보고 뭐 유튜브에서 재밌는 거 보고 뭐 개그 보고 그리고 뉴스 같은 거 보면서 막 쌍욕하고 있는데 걔는 그래 주식을 저렇게 그래 그 심사임당였던 그 주 누구 있잖아요. 네. 거의 막 신처럼 모시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런 거 보면서 그 사람의 그런 관심사도 부러워한다를 깨닫게 된 거야 제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게 좀 수치스러웠어요. 너 되게 고고한 학인 척하더니 너 뭐냐?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돈을 그렇게 벌어서 하고 싶은 게 뭔데? 아직은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뭔데?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돈벌이는 벌어서 거. 예. 뭐 할 건데? 목적이 뭐예요? 뭐 옛날에는 좋은 차 타는 거? 뭐 차는 뭐 그때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예전에 들은 걸로는 뭐 선교 뭐 어쩌고 얘기도 그건 했었고요. 그냥 부차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그냥 자기 애가 둘이거든. 아이들 뭐 공부시키고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물려주고 싶은 뭐 이거 돈도 부모 입장엔 다 그런 것 같아. 있고. 가진 게 없어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처럼 내가 부모가 아니라 그 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자식이 없어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열심히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관심사가 관심사도 관심사인데 방어 기제가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돈에 집착을 하는 경우에는 돈에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돈 불안감이 큰 거죠. 그치. 집이 어렸을 때 망했었거든. 어. 그래서 온 식구가 진짜 그 식당에 있는 옆에 식당에 딸려 있는 방 있죠. 거기서 잤대요. 그러니까 어유. 뭐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이게 돈이 무조건 1순위인 거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건 별로 건강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오래 알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더 이렇게 시각이 더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러겠다. 돈밖에 생각 안 하는데.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근데 좀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 여우의 10%처럼 저거 맛없을 거야. 이런 것처럼 그래 저럴 거는 안 좋아 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되게 터부시를 하는 나를 또 발견을 해요. 사실은 결국에는 추악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차라리 나도 마음이 확 방향이 나도 돈 많이 벌고 이런 쪽으로 너 지연아 너 지금부터 12년 일하면 60살이야. 너 그 안에 너 몇 살까지 일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구구절절히 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하고는 뭐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아요? 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라고 자꾸 묻는 게 저한테 이제 불안감으로 자꾸 오는 거죠. 디모데전서에 6장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게 뭐 뜻이야? 막 봤는데 자족하는 마음이랑 경건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같아. 네. 그 다들 좀 만족스러우셔 보이긴 하지만 음. 두 분은 지금의 삶에 어떤 부분에 만족하고 사세요? 마이크채님은 저요? 전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이제야 좀 안정적인 삶을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간 조금, 그치. 그쵸. 네, 풍랑이 일었었죠. 음. 음, 그렇습니다. 황보진님은요? 저도 어 저는 어렸을 때 인제 아빠가 항상 "사람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음, 말씀을 되게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족하는 마음이 저한테 중요하다는 게 어느샌가 이렇게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 다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웬만하면은 만족하려고 하는데 근데 막 음 이 질문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요즘 인제 제 친구들이 다 결혼하려고 되게 애써요. 아, 예. 그런 나이인 거죠 인제. 애쓰면 할 수 있었던 건가? 그런가 봐요. 나는 애를 안 썼나 보다. 엄청 애쓰는데 음, 근데 아까 그 돈 하는 그 친구 말씀해 주셨을 딱 그 친구가 떠올랐는데 걔는 사실 되게 예뻐요. 음, 엄청 예쁘고 키도 한 167, 8 정도 되고 몸매도 되게 좋아요. 어, 그리고 모델 활동도 실제로 했었고 어, 한국에서 대학을 잘 못 가서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런데 그 친구의 최대 관심사가 돈 많은 남자예요. 아, 돈 많은 남자 무조건 만나야 되고 아, 자기 눈에 무조건 잘생겨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 다녀야 돼. 어, 자기 그 부모님이 결혼 생활에 실패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음, 생각하고 믿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는 남자를 찾아서 파티랑 파티는 다 가요. 예 그래서 금융권에 있는 친구인데 걔는 안 들을 거니까 막 얘기해도 되겠지? 근데 금융권에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닿을 듯 말 듯하게 그런 남자들을 만나요 또. 뭐 어, 되게 유명한 그 스타트업 CEO랑 사귄다든지 뭐 어, 연예인하고 만난다든지 이런 기회들이 걔한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라는 그게 엄청 센 거예요,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나는 뭐 집은 남자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 집이 수준이 인제 뭐 이렇게 한남동. 음. 대출 별로 없어야 되고 이러겠네. 대출 예예예예. 99면 안 되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고 예 뭐 자기는 이 정도 삶의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그 심지어 어, 지금도 버는 돈이 사실 빤하잖아요. 우리가 뭐 그래 봤자 사회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명품을 쫙 사요. 머리끝부터 아, 발끝까지. 신발부터 옷까지 다 사는데 그 이유가 그런 파티에 가서 잘 꿀리면 안 되는 거야. 어, 남자를 만날 때. 어, 근데 그런 삶의 수준도 유지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제가 너무 불행하다.' 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만족하고 누리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낼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을 왜 이렇게 찾아 헤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나는 과연 내 삶에 만족하고 있을까? 음, 나는 결혼을 잘했을까?' 음. 이런 생각 되게 어색하게 셋이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은 나 좀 어려워요. 이런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있거든요. 걔랑 음, 만나서 막 얘기하고 음, 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또 제 친구들도 "이런 남자를 찾아야 된다. 만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근데 보면은 저는 뭐 어릴 때 못 몰라서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따지고 결혼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지. 따지고 막 결혼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더 만족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음, 결혼을 잘했다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고 더 뭔가 근본에 집중했던 느낌? 음. 사람을 만날 때. 막 그런 부차적인 제가 약간 그런 조건들 느낌이 따지지 있어요. 않고. 예. 결혼을 애초에 일찍 하면은 네. 되게 큰 줄기만 맞으면 나머지는 음. 맞춰가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그쵸, 그쵸. 인간으로서. 그쵸, 그러니까 그쵸. 둘이 같은 카테고리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니까 같이 같은 방향으로 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약간 야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 해서 아파트 여기 살아야 되고 이거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이 없던 상대 배우자도 이 배우자도 같은 생각을 해서 같이 가더라고. 목표를 같이 갖고. 네. 그게 아니면 앵간히 다 완성이 됐는데 비슷한 둘이 만나야 돼. 그치. 그래서 결정사를 가는 거지. 비슷한 둘이 결정이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내 라이프 스타일 중요한 거. 누구는 여행이 중요해.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여행을 싫어해. 이러면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정해져 있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는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거든요. 서로 맞출 수 없어 이제. 그러니까 표현이 그래. 서로 만들어가는 단계는 이미 끝났어. 양보하기도 싫고. 양보는 할 수 있겠지. 왜냐면 또 나이가 먹으면은 어. 묻어내지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근데 내가 그걸 양보하는 거지 저 음. 사람처럼 변할 수가 없거든. 아.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 일단 카테고리 같은 데 있는 애를 만나야 되거든. 음음음. 만족을 많이 하고 사시는구나. 저는 일단 웬만한 게 더 만족스럽긴 해요. 음. 욕망이 없잖아. 저 욕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돈도 편하게 쓰고. 왜냐면 돈 안 하는 사람이니까 뭐 다음 달에 지연이가 열심히 일하겠지. 뭐 이런 마음도 좀 있어요. 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준비를 막 대단하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게 썩 많지가 않으니까 딱 고만큼만 나름 계산하고 준비한 거 그거요. 국민연금이 그래도 이 정도까지 된다고 하니 뭐 100% 믿을 건 못 되더만 그때 되면 나만 가난한 게 이게 국민연금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20%가 빠져나오면 나만 빠지는 게 아니잖아. 전 국민이 다 그쵸. 빠진 거잖아. 그쵸. 그러면 전 국민 그만큼 다 가난해지면 되니까 약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인 거야. 어. 나만 가난해지는 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나만 시험 못 보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고거에다가 요 정도 준비하면 얼추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니까 나머지를요. 이것 빼고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 편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계획할 때 모아서 열심히 준비해서 하지 않아요. 마음이 결심이 되면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 달하고 다다음 달하고 그다음 달 지연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뭐 이런 마음. 그래서 그리고 뭐 건강도 뭐 아직 괜찮고 그리고 열정도 나이에 비해서는 좀 젊은 것 같고 삶에 대한 열정도 그리고 엄마랑 사는 것도 적당한 스트레스도 받지만 안정감도 있고 또 감사할 것도 되게 많아요. 엄마 집에 얹혀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들처럼 은행에다 그 대출빚 갚느라고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 제가 제 친구들이 대출하는 그거였으면은 그게 뭐죠? 걔 되게 비싸네. 지바겐? 뭐 이런 거 살 수도 있잖아. 걔네들이 그거 내는 돈이면 그거 사겠더만.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것도 안 쓰고 그냥 괜찮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의 마음이 제가 이게 내 인생의 고민이 된다라고 했다는 그 포인트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만족하는데 뭔가 이제 그런 불안의 씨앗이 나한테 이제 싹 트기 시작한 거지. 네. 나는 그전에 한번 생각하면서 요 정도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왔는데 지금 이제 불안의 씨앗이 이제 푸른 뱀의 띠가 되면서 60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훅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성경에 물질에 대한 것도 한두 개 봤는데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또 누가복음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막 이런 말씀을 보면은 뭐 약간 무소유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또 이렇게 거기에 또 약간 몰입하면 또 요거 또 하나님 또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나의 뭐 행복을 뺏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아요. 얘가 너무 그게 홀리해서 나한테 막 와닿진 않아. 근데 대충 생각하기에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에 그냥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지. 그치?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 살자라고 했다가 근데 그러다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 말고라도 정말 가진 거 없고 힘든 사람한테도 가지고 있는 거를 만족만 하고 살 거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60살에 지연이가 엄청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 70살의 지연이 나라에서 쌀 받아 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 80살의 지연이는 자식도 없는데 혼자 월세 내는 방에 월세 못 나갔고
그런 뭐 송파 새 모녀 사건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이 밤에 혼자 잘 때 누워 있을 때 훅 와요. 무서운 거야. 그럼 혹시 두 분은 주변에 뭐 나이가 좀 있든 아니면 동년배든 두 분이 아직 좀 연배가 젊으시니까 뭐 후배가 이런 고민할 것 같진 않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군가도 뭐 그런 분이 좀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조언해 주실 거예요? 이건 정말 질문인 거야. 뭐 제가 뭐라고 무슨 조언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그래도 그래도 어 약간 좀 돈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있다면 근데 열심히 살았잖아요. 음, 지금까지. 열심히 재밌게 살고 놀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도 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네. 다 좀 풍족하게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풍족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 아니, 근데 출발선이 달랐든. 그게 음. 아까도 오면서 얘기한 건데 사람들은 노력이 성공의 인과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노력이 아니, 부자가 되는 인과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상관관계다. 맞아요. 근데 대부분은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미디어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노력해서 성공했어요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시 얘기하죠. 노력은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공을 했네요. 음, 운과 음, 상황과 환경이 잘 따라줘서 성공을 했네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 싫죠. 왜냐면 그러면은 자기는 운 좋은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그렇지. 씌워지니까. 그렇지. 내 책 음. 안 팔리고. 음. 사람들이 날 음. 명예를 얻지 못하지, 그러면. 음. 그래서 그 머스크라든지 그런 뭐 제프 베조스라든지 주커버그 그런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음, 사람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을 하려고. 예, 음, 자긴 이렇게 열심히 허슬을 하고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게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음, 음. 음.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실제 그래, 안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래서 저는 그냥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진짜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드는 응, 거예요. 맞아. 그 그 복이야. 돈이 그게 주사 맞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족 주사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딱 얼마나 좋을까? 생기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응,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응,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돈 많이 갖고 싶어요란 기도를 사실 안 하거든요. 근데 음, 그 딱 결정적으로 된 게 그 마태복음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인가 하는데 그런 게 나와요. 그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성전에서 응, 구걸하는데 응, 예수님이 올 때에 그 예수님한테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맨날 구걸했을 거 아니에요. 돈 응, 달라고. 응,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선 아,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고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 응.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돈 달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 있어? 다리를 고쳐달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문제. 문제, 내가 어떤 삶에 있어서의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고민을 이야기할 때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안 거잖아요. 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이제 이렇게 구걸하는 기도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딱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하면 좋지 않을까. 거봐, 물어볼 만 했다니까. 내가 간절히 몽클레어 패딩을 원하면 예수님 몽클레어 패딩 아니요. 지금 꼭 하나. 대치동에 가서 당근을 키세요. 아, 많이 나와 많이, 있다고 많이 나와 들었습니다. 있다고 그러더라고. 당근님이 있구나, 제이미 엄마 당근님. 때문에 많이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근님이 계셨네. 네, 그래서 그냥 내 삶의 어떤 근본적인 음, 걸 해결해 줄 수 음, 있는 분이 이미 우리가 누군지 아는데 음, 계속 돈 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런 음. 말씀을 드리고 싶다. 네, 그래요. 전해주고 싶다. 어,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IQ님은요? 저 목표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엔 자족하고 돈에 초연하고 싶으면은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저는 돈이 많아서 돈에 초연해지고 싶은 게 제 목표인데 그런 목표를 가져도 되고 근데 다 자기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릇이 있는 것 같아. 분수가. 음. 뭐 누구는 100만 원만 있어도 자족할 수 있다 그러면 100만 원만 가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연결이 되는 거죠. 자족할 줄 알아야지 돈의 그 필요의 사이즈.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 누구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도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기의 필요의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그릇을. 자족을 하려면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자기 그릇만큼 예를 들면 이 종이컵만큼 담아야지 가서 담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지. 자기 내 사이즈가 이 뭐냐 저 2.5리터짜리 페트인데 종이컵만 담으면 부족하잖아요. 음. 뭐 그 이상 담아야지. 음. 근데 살다 보면 자기 그릇만큼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음. 안타깝지만 음. 그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최소한 노력을 해야죠. 예. 그래요 뭐 자기 상황과 환경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노력했다고 다 부가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노력은 하긴 했어요. 그지?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상관관계가 게 뭐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자기가 목표하는 것만큼 안 되더라도 그냥 자기 분수를 알고 자족을 하기 위해 그걸 어찌됐든 자기 사이즈 아는 건 중요하다. 음. 예. 거기서부터 자족을 하든 뭐 음. 그걸 뛰어넘든 뭐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전 딴 사람들을 기준 삼지 말고 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기준 삼지 말고 자기 사이즈를 알자. 자기 분수를 알자. 음. 예. 그렇게 조언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얘기 듣는 것도 듣고 나니까 뒤에 답이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써놓은 걸 보면요. 저는 요런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좀 했어요. 그냥 너는 좀 스트레스 받자. 지금 충분히 스트레스 받고 고민할 시기인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지기의 삶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요런 얘기를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 그리고 그쵸. 선물로 주신 거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지혜롭게 쓰려고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새 종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얘네들이 묻어놓기만 하나는 묻어놓고 하나는 가서 벌어오고라고 음. 했을 때 이 무익한 종아 뭐 내 집에 나가라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볼 때 마이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필요의 사이즈. 그러니까 저는 이거야. 만약에 송지연은 하나님 보시기에 1달란트면 되는 거야. 그리고 원래 내가 그걸 알았어야 돼. 근데 뭐야? 쟤는 5달란트 준 거야? 왜 난 5개 안 준 거야?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내 손에 쥐어진 이 1달란트도 내가 전혀 누리지 못하겠구나. 뭐 이런 고민.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내가 캐파가 큰데 1.5리터인데 종이컵 한 컵만큼 부어서 만족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종이컵밖에 안 되는데 1.5리터만큼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 불만스러운 거지, 늘. 괴리감에서 그게 오는 거지. 사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래. 그거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네가 그걸 아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였어요. 나한테 허락하는 이 물질 가운데 내 자세가 탐욕으로 가고 마음을 뺏기고 누구 거를 갈취하는 이런 행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보다 그 만몬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는 거라면 저축도 좀 열심히 하는 방법으로 좀 찾아보고 투자도 좀 열심히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내가 세워놓은 그거 말고 더 해놓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누구처럼 몇 억이야 이런 게 아니라 요거 자체가 나한테 100만 원일 수도 있고 요게 한 달에 뭐 20만 원일 수도 있겠지.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를 내가 좀 맞춰가 보자. 그리고 제가 그것도 있었어요. 제가 잘잘법의 그 김학철 교수님 강연 갔다 왔거든요. 오, 언제요? 이거는 그때 탄핵 반대 시위 시작할 때니까 10월인가? 아니 언제지? 11월? 그게 지금 강연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서 간 거였어요. 그래서 종로에 있는 교회 가서 했던 건데 거기 보면 이제 욥기서라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구걸하는 기도를 못 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마포에 갔거든. 마포대교에 간 거거든. 근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라고 막 말하기가 창피한 거야. 근데 김학철 교수님이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맞이한 사람이 왜 욥기서를 보고 있냐는 거야. 욥긴 다른지. 그리고 왜 당신이 그거를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하냐는 거지. 음. 그거는 본인이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거였어. 내가 저래갖고 양심에 찔려서 기도를 못하는 거였구나. 스스로 불러온 재앙인데. 내가 불러온 재앙인데 이걸 누구 탓을 해. 음. 그냥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지. 아 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욕심을 부렸던 거구나. 내가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던 거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냥 회개하고 그냥 그걸 잊기로 결정한 거예요. 네. 그냥 잊기로. 그리고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부수부수 올라오는 거지. 불안해 이러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근데 이제 모찌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국어라는 기도 그래. 하나님 설마하니 뭐 정말 아니야. 내가 독거노인으로 방에서 굶어 죽는 것도 괜찮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생각해야지. 괜찮아, 안 괜찮지. 안 괜찮지. 안 괜찮지만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지. 그래. 막 마음이 되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내가 아직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전 괜찮아요. 그래놓고 설마 그러지 않으시겠지? 나는 많은 욕심을 부리진 않는데 뭐 이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와이큐체님 말씀처럼 아예 없든가 돈이. 그럼 진짜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좀 많든가. 그래서 약간 누구든 초연해지고 싶지. 돈이 많아서. 그래서 약간 요거를 제가 계속 좀 고민하면서 당분간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야지 남은 여생이 좀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둘째치고 마음적으로 편해질 것 같네요. 저 전략을 세우는 건 또 필요하니까 우리가. 네. 그 뭐 어디야? 요셉이 꿈꿨지. 네. 거기서 보면은 그 뭐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고 7풍년에 7흉년 나오잖아요. 네네네. 거기 보면은 요셉이 꿈 해몽을 그렇게 해줄걸요? 뭐 얼마만큼을 저축을 하라는 모아두라고. 거야. 맞아. 그래서 그래 내가 그 비율만큼은 저축을 해야지. 근데 나는 그거를 노후에 해놓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노후를 위해. 연금을 준비하는 걸로 난 그게 됐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연금을 못 믿으니까. 그래서 저는 해외예요. 그래서 좀 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됐네요. 각자가 살면서 필요한 만큼을 정했다면 그 필요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채워갈 거 아니에요. 예. 네. 뭐 매일이든 아니면 나중에 뭐 일생을 놓더라도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 그냥 자족하는 삶이요? 뭐 이것도 좋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이런 걸 해봅시다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었거든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저는 이제 좀 제 인생을 보면 제 기준이 모호했던 것 같아요. 기준이. 그냥 그리고 하나님하고 약간 무관하게 낙천적인 거야. 낙천적이네. 알죠. 예.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으로 인해 낙관적인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지금 되게 그러다 보니까 모호하게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살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그냥 기분이 증거가 없네. 증거가 없어. 잘 기분이가 모르겠어. 좋아. 뒷받침되는 게 없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도 잘 굴러왔으니. 그냥 여치여치 잘 굴러오니까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잘 굴러갈 것 같은 거야 내 인생이. 성격이 그런 거지. 그냥 그러다가 삐끗해도 뭐 괜찮아. 사실 삐끗했잖아. 그래도 괜찮아. 또 이렇게 넘어가는 성격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안이 가끔 이렇게 도질 때는 되게 좀 진짜 좀 많이 무서워요. 뭐 진짜 잘못 사는 것 같고 내가 나이 헛먹은 것 같고 나만 이런 것 같고 이럴 때 되게 우울하거든. 그때 이제 기분 영 안 좋으면은 이제 어디 가는 거지.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기준을 좀 잡아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 중이거든요. 나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에 대한 내가 답을 내렸어. 그 답이 너 진심이야? 너 그거면 돼? 확실해? 너 지금 너무 많이 욕심내는 거 아니야? 혹은 너 너무 되게 적게 잡아놓고 요거면 괜찮아요 라고서는 뻥카 치는 거 아니야? 를 저한테 계속 묻고 있어요. 나름의 기준을 세워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되는 게 생기면은 감사하고 살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것만 되면 넘는 건 다 감사하니까 땡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국어를 할 수도 있겠지. "줘요." 이런 거요. "줘. 필요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좀 고쳐 나가고 뭐 목표도 좀 고쳐 나가고 전략도 좀 고쳐 나가고 그러면서 가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줄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거밖에 모르니까. YQ채 님은? 어, 뭐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은 구글 유튜브를 보지 말아야죠. 너무 중요하고요. 그 그럼 굉장히 그거는 건강한 그냥 삶을 살 수 있을 거고 심신도 건강해질 수 있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 돈에 매이지 말아야죠. 돈에 매이지 말고 아까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은 수단이지 항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돈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성치미님 지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돈이라는 게 자동 도구인데 음. 도구를 그냥 내가 쓸 수 있을 때만큼 쓰고 안 쓸 땐 놔두고 그래야지. 예를 들면 가위가 편하다고 해서 그 가위를 우리가 그거 하진 않잖아요. 가위를 막 숭상하진 않잖아요. 이 가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냥 딱 필요할 때만 쓰고 안 쓸 때는 서랍에 넣어놓고 그런 것처럼 돈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물론 돈은 훨씬 더 유용하고 쓸 때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다. 어차피. 그래서 잘 써야 된다. 그냥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기준할 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에 얽매이지 않아야죠. 준비를 하되 얽매이지 않고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마, 돈이 없어서 초연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초, 걸리적거릴 게 없어. 근데 돈이 많아서 초연하려면 노력을 훨씬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초연하려면 자- 초연하다는 거는 내가 어디에 얼마큼 써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 말인즉슨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냥 턱턱 낼 수도 있고 음. 그 사람한테 턱턱 아니지 그냥 내는 거지. 그치. 그걸 열심히 그런 되게 그 단순한 문구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해야 될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 돈을 모아가면서 그런 필요를 준비하고 채워가면서 그런 마인드셋이나 마음도 그 태도도 같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좀 그런 그 남호성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데 옛날에 얘기하셨던 게 그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런 섬기는 거를 뭐 나중에 제가 어디 아. 성공하면 난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라 과부의 두렵돈처럼 네가 뭐 100만 원이 있으면 그중에 만 원을 하면 되고 1000만 원 있으면 10만 원 자기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거 그거를 캐파를 더 늘려가면 되는 거지 뭐 나중에 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같은 맥락인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쌓아두지 말라는 게 그냥 흘려라. 흘려야지. 그러니까 음. 나를 위해서 흘리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나를 위해서도 흘리고 남을 위해서도 흘리겠다 그거예요. 예. 음. 그걸 나중에 있는 즐거움을 나중에만 남겨두지 않고 현재에다 회칭을 하겠다. 어쨌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런 맥락도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두 분의 삶이랑 저의 삶이 약간 그래도 좀 결이 같은 데 있는 것가 좀 있어. 왜냐면 내가 요런 고민들을 제 주변에 쪽에 얘기하다 보면은 "야 내가 좀 요즘 고민이야." 그러면은 뭐 다 누가 제 나이 또래는 결혼해서 그 속속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집안 살림이니까. 외벌이에 아파트 대출받아 갖고 애 둘을 학교 가르치고 진짜 빠듯한 거야 진짜. 그러겠죠. 저한테 종종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연락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빌려줘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100만 원이 빵꾸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급날까지 그 돈이 빵꾸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사람한테는 뭐 흘려보내라 뭐라 말하기도 좀 애매해. 그건 좀 그렇지.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친구의 삶을 보자란 충분히 더 절약할 수 있어요. 음. 그치. 그러니까 명품을 사지 않을 뿐이지 과소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건 그쵸. 말은 못하지. 말을 해줄 수는 너무 없지,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 그렇지, 또. 그렇지. 그런 건 있지. 근데 참 이렇게 그 있잖아요. 돈으로 연단 받았어요라는 얘기를 저는 돈이 정말 없는 사람, 그래서 초연해진 사람들한테 들었어. 그래서 내가 나는 기왕이면 돈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하나님의 법칙대로 쓸 수 있는 걸로 연단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생각이 나네. 그때보다 제가 지금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거든요. 나 지금 그, 뭐 한 거야 지금까지? 완전 잊어먹고 있었네. 그러니까. 근데 뭐 여담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돈을 관리를 잘 해요. 예, 음, 기본적으로 성격이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막 그런 허튼 돈 쓰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통제 욕구가 강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나가거나 들어간 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음, 그래서 가계부라든지 그런 거를 매달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엔 그것도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그 내 필요를 준비하고 채워가는데 맥락이 있는 거죠. 그것도. 예. 음, 저도 이제 돈이 결국 수단인 거잖아요. 근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안 쓰고 살 수가 없고 돈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돈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돈을 수단으로서 잘 활용하려면은 저는 이제 제 또래나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을 음, 만나면 꼴에 이제 한번 물어봐요. 너가 버는 것 중에서 어디에 제일 돈을 많이 쓰냐. 음, 이걸 물어보는데 그 막 각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뭐냐면 너는 거기에 제일 돈을 많이 쓰고 싶었냐? 너가 제일 많이 돈 음, 쓰고 싶은 곳은 어디였으면 좋겠냐? 라고 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돈이 제대로 수단의 역할을 하려면은 결국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비중이 빠져나가고 있는 곳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이라면은 내 마음도 흐트러뜨리고 사는 거란 말이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수단으로서의 음, 돈의 역할 잘 기억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사실 불안하거나 우울함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데, 맞아요. 이럴 때 빠르게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불안과 우울감으로서부터. 그럼 다이소에 행복 사러 가야죠. 그래서, 나는 백화점에 못 가니까 막 이러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너무 불안하고 우울감에 있을 때는 그 생각으로부터 도망쳐야 된다고 음,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것은 무엇이 음, 있지? 이거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또 감사해하고 아니면 몸이라도 움직여서 운동이라도 해가지고 그 생각을 좀 없애고 환기를 시키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박모찌님이 얘기해 준 것도 그런 것 같아.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냐 할 때 머릿속에 확 생각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계부를 지금은 안 쓰는데 예전에는요. 지갑에 들어있는 10원짜리랑 통장에 들어있는 돈까지 맞춰서 돈을 다 적었었어요. 음, 그럼 뭐해? 그냥 장부가 맞을 뿐이야. 그치. 돈을 잘 헤아렸다. 어어. 장부를 잘 썼을 뿐이지. 음. 그래서 이게 잘 뭐가 되지 않는 게 나는 너무 주위가 산만하게 여러 군데 돈을 다 많이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음, 음. 남들보다 미용실도 많이 가고 남들보다 그 손톱 네일 여기도 일찍부터 다녔고 음, 집에 화장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제이가 내가 저는 휴지, 뭐 샴푸, 세제 이런 거 안 떨어지는 사람이야.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탁탁탁 계속 사 놓고 정리해 놓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쓰고 싶은 곳에 돈을 썼느냐라는 그 질문이랑 내가 돈을 쓴 곳이랑 다른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 응. 지연아 뭐 한 거니? 너 거기서 돈 왜 이렇게 많이 써? 전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나요. 네. 근데 돈을 정말 많이 써요. 그렇지. 사람 만나면 진짜 돈 어. 많이 써요. 그냥 뭐 하루 저녁 10만 원씩 우습게 쓰잖아. 맞지. 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 사람이 한 번 내고 내가 한 번 내고 아니면 둘이 반반 낸다고 해도 워낙 만나는 모수가 많으니까 돈을 외식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네. 그랬네. 그럼 점심은 5,200원짜리 단백질 도시락 먹는데 저녁을 맨날 몇만 원짜리 먹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해서
하는 게 또 중요하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모르겠네. 근데 삶에 있어서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면 언니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 사람 만나는데 돈 쓰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맞죠. 아니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거 아닌 것 바꾸고 같아. 싶어? 아니 아니야?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너무 맛있어? 어중이 떠중이도 많이 만나. 아, 그거는 걸러내야지. 어중이 떠중이는 커피만 마셔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밥은 안 되겠다. 우리 전략을 세웠어. 전략을 세웠어 아주. 제가 두 분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가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소소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감이 좀 어떠셨나요? 저는 재밌었어요. 음, 되게 손에 와닿고 피부로 음, 느껴지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고 막 여러 사람들이 또 떠오르고 음. 나는 어떻게 돈을 쓰고 있었나. 이제 3월이 지나니까 진짜 새해거든요. 3월이 되게 시작하는 것 같죠. 이제는 정말 시작해보자. 네, 더 이상 미룰 데가 없다. 맞아. 신학기. 네, 학교 졸업한 게 몇 신학기. 년인데. 예. 이제 시작이어가지고 근데 돈도 올해 어떤 방향으로 내가 써야 음, 될까를 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주제였다고 생각해요. 네. 네네. 활기찬님은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사실 뭐 돈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더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뭐 음, 그런, 사실 돈보다는 그런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재미를 많이 흥미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전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집착을 하고 싶진 않아요. 아까 음, 얘기했죠. 도구니까. 결국엔 그냥 내가 원하는 그 목표만 이루게 하면은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저의 모토고, 그래서 그냥 저는 딱 그 목표만 정해놓으면은 거기에다 그냥 옆에 놔두고 그냥 제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진정 원하는 거, 뭐 좀 더 세상을 낫게 바꾸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세상 공부를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집중하고 싶은 거지. 그런 거에 방해가 안 될 만큼 돈이 뒤에서 뒷받침이 돼준다면 마치 그냥 자동차 엔진 같은 거예요. 자동차 음, 엔진 그냥 차 운전 잘 되면은 엔진 뭐 신경 안 쓰잖아요. 음. 그냥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데 왔다 갔다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으면은 신경 안 쓰는 그런 약간 연구 동력 기관을 만들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신경을 안 쓰고 싶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치.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음. 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고 재밌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와이키차님 보면서 그런 거 지금 막 투자 같은 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물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자리에 모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마음을 엄청 그곳에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 사람이 생각보다 투자 되게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걸로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돈에 초연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져서 노력을 한 거예요. 어 노력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런 신문도 많이 보고 세상을 공부하는 여유도 있는 거야. 근데 제 주변에는 뭐 아니면 돈 거야. 그렇지. 아예 뭐 난 몰라 그냥 아유 나는 몰라 뭐 이러든가 아예 그럼 아예 저축만 그것만 하거나 음.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다 이거 막 3프로 TV 뭐 보고 그렇지. 뭐 뭐 음. 챙겨보고 챙겨보고 뭐 시황 챙겨보고 어 아침에 가면 컴퓨터 맨날 그거 켜 있고 거의 뭐 트레이더야. 그래 뭐 캡처해 갖고 인스타 올리고 뭐 이런 거. 근데 안 그래서 되게 오히려 좀 더 닮고 싶네요. 되게 티나지 않게 잘하고 싶다. 그치? 티나지 않게 되게 투자도 그렇지. 잘하고 아이 싶다. 원래 그 찐부자들은 그런 거 티 안 내잖아. 아이, 제가 얘기하다 생각났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좋은 생각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액자 같은 거로 걸려 있는 그런 어떤 말이 있었거든요. 음. 생각났어. 인생은 짧은 담요를 덮고 있는 거랑 비슷하대요. 어. 어깨를 덮으면 발이 시리고 음. 발을 덮으면 어깨가 시리대. 어디가 싫은 게 나을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였는 줄 알아요? 아 쉽지 않아. 웅크리고 있으면 된다는 거였어. 음. 그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어깨는 지금 내 현재 음. 열로. 어. 그러니까 어깨를 따뜻하게 하려면은 노후의 지연이가 굶고 음. 노후만 생각하면 와이크쌤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의 삶이 너무 척박하고 그치. 그러니
이불 안에 내 몸이 다 들어가게 웅크리고 절약하고 투자하고 조금의 절제와 조금만 기뻐하는 걸로 많이 기쁜 게 좋은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나중에 노숙하게 되면 기억해야겠네. 웅크리지 노숙하면 조금 웅크려야 될걸? 체온 보호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웅크리는 추워가지고. 그럼 저도 되게 덕분에 좋은 시간 갖고 그랬네요. 주제가 너무 소소해서 대본 쓰면서 되게 좀 괴로웠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좋았어요. 멋진 걸 못하나. 인생이 좁다 좁아 근데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저 송치미님이 그거예요. 송누님의 그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런가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소소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일상적인 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하는 거죠. 주제가 맨날 다 내가 중심이야. 죄송해요. 제 다 내가 중심이고 인생이 내가 중심이라서 그랬네요. 오늘 방송을 들은 청취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과 오픈 카톡방에 편하게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나를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 안녕.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